자, 오늘 2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예. 여기는요, 다른 책의 문제를 풀어봐도 어렵게 되려면 되게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구나. 20가지 유형을 여러분이 다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는요, 나이에 대한 문제. 나이에 대한 문제. 자, 나이가 시간이 지나면 바뀌죠. 자, 선생님이 어디 이렇게 외국에 놀러 갔는데 외국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너 몇 살이야? 물어볼 때가 있어. 선생님이 17 그래. 17 그런다고. 17이면 몇 살이야? 17살이잖아. 그치? 17 그럼 이렇게 하지. 30 years ago. 30년 전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30년 후에 몇 살이야? 44살. 그렇죠. 30년 뒤에는요, 44살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몇 년 뒤에 나이 얘기가 나오게 돼. 자, 989번. 한 번은 어떤 그 사람이요? 70? 유력 소형. 70로 알아들었어. 70세. 자, 989번 아니세요? 자, 994번. 자, 994번 보니까 2021년에 아버지의 나이가 42세. 표를 딱 만들진 않더라도요. 21년에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나이가 42세, 아들의 나이가 12세였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해가 언제인지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요, X년 후, 몇 년 후? X년 후에는요, 아버지가 42 더하기 X가 되고요, 아들은 12 더하기 X가 되겠다. 그죠? 근데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표 형태로 나이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렇게 표 형태로 식을 세우도록 하세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상문제가 하나 있어요. 998번. 자, 여기 998번은요, 이 풀이 내용과 다른 내용을 좀 섞어놨습니다. 자, 주영인의 가족은 부모님과 형을 포함하여 모두 4명이래요. Father, Mother, Brother, 주영이. 이렇게 4명이야. 4명인데, 자, 일단 형의 나이의 2배의 4를 더하면 어머니의 나이인 44세가 된대요. 어머니가 44세셔. 그런데 형의 나이의 2배에다가 어머니의 몇을 더하면 4를 더하면 어머니의 나이는 44세가 된다. 4를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겠다. 그죠? 그럼 형의 나이가 몇 살이야? 20살이네, 형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건 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영이의 나이는 형의 나이의 10분의 7이다. 주영이의 나이는 형의 나이의 10분의 7이다. 그럼 띵띵 약분해서 14세가 되겠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조건 다 해보면 20년 후의 아버지의 나이. 자, 현재 아버지의 나이 F. 그 다음에 나의 나이는, 주영이의 나이는 몇 살? 14살인데 20년 후는 어떻게 돼? 20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F 더하기 20. X라고 굳이 안 놓고 이렇게 M, N, B, J, F라고 놓고 풀어도 돼. 미지수를. 그죠? 자, 20년 후에 아버님의 나이는 F 더하기 20세가 될 거고 주영이는 34세가 될 거야. 그죠? 근데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아버지의 나이가 주영이의 나이의 2배래요. Father 나이 더하기 20세는 주영이의 나이 곱하기 2가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를 구하면 되겠다. 그죠? 예. 지금 얘처럼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표기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버지가 얼마셔? 68인데 넘어오니까 48세시네요. 예. 아버지 48세, 엄마 44세, 형하고 주영이하고 이렇게 나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예, 표형태로. 자,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문제. 우리 도형에 대한 기본 넓이들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얘기하지 않고 999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9번. 자, 999번 보니까 가로의 길이가 3cm, 세로의 길이가 5cm. 가로의 길이가 3cm, 세로의 길이가 5cm인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가로의 길이를 2, 세로를 x만큼 늘렸다. 가로는 2만큼 늘리고요. 세로는 x만큼 늘려서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넓이가 처음 넓이의 4배가 되었대. 그럼 처음 넓이가 얼마야? 5 곱하기 3. 이거의 4배가 5 곱하기 5 플러스 x가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문제 풀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표를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진 않았는데요. 표를 만들어서 푼 거야. 얘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푼 거죠. 그래서 나이 문제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풀고요. 그리고 도형 문제는요. 꼭 그림을 그려봐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 표를 그리는 것도 하고. 어서가 연습장 좀 쓸 거 많이 만들어. 자, 그리고 뒤를 넘겨보면은요. 1004번.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1004번 문제 보면, 자, 현재 형의 저부터, 1004번 한다고. 1004번은요,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사다리꼴이 있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4분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대. 지금 얘는요, 여기를 B라 그러고 여기를 C라 그러면 B하고 C가 같다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A라 그러거든요. 야, B하고 C가 같으면 A 더하기 B하고 A 더하기 C도 같겠지. 그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도형의 테크닉 문제입니다. 얘는요, 이걸로 식을 세우는 문제 풀기가 힘들어. 이걸로 식을 세우는 거다. 거기 길이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20. 요 길이 20. 요 길이 24. 그리고 요 길이 20. 그리고 요 길이 x라고 돼 있어요. 요 길이가 x. 그럴 때 x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20 빼기 x. 자, 그래서 a 더하기 b의 넓이는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이잖아. 그죠?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한 다음에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24 더하기 20 빼기 x 곱하기 높이 20. 사다리꼴의 넓이 우리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세요? 자, 그 다음에 4분원의 넓이는요, a 더하기 c는 20, 20 4분원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20의 제곱인데, 이 파이를 써서 문제 푸는 건요, 저 뒤에 나오는 거고요. 여기 원주율 얼마라고 하라고 했어요? 3으로 계산하라고 했지, 파이로 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갖다가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한 문제 더 하죠. 1005번. 자, 얘는 일정한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요거 지나고 나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양이 나와. 근데 얘는 일정한 양이 증가하는 양. 자, 현재 형의 저금통에는 8,000원이 들어있어요. 동생의 저금통에는 2,000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형은 매일 200원씩, 동생은 매일 500원씩 저금통에 넣는 거예요. 그럴 때 금액이 같아지는 게 언제냐? 자, 현재 그리고 매일 이만큼의 돈을 넣으면 X일 후에는, 자,
형은 8,000원 있던 데다가 매일 200원씩 X일 동안 돈을 넣으면 8,000 더하기 200X가 되겠지, 그치? 동생은 2,000 더하기 매일 500원씩 넣으면 X일 외에는 500X가 드러나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 같아지면 X값을 거기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다. 알았지? 유형별로 표를 만들어서 풀 수도 있고, 도형은 그림을 잘 그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정한 양이 증가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형 3개 오늘도 다 푸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알았죠? 지금부터 15분, 한 20분 정도 줄 테니까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은 일정한 비율로 변화하는 양. 예. 자, 제주도의 인구가 매년 2%씩 증가한다면 현재 70만 명인 인구는 10년 뒤에 몇 명이 될까요? 그럼 매년 2%씩 증가하는 양을 우리는 현재 70만이야 그랬을 때 1 플러스 100분의 2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2% 증가한 양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얘는 이걸 전개를 하면 70 더하기 70 곱하기 100분의 2가 돼서 요게 변화한 양이지. 식을 이렇게 만들면은요, 현재 양과 증가한 양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개하면 증가한 양은 요것만 증가한 거야. 근데 거꾸로 2%씩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70 곱하기 1 마이너스 3% 감소라고 해보자 그러면 빼기 100분의 3 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이걸 전개하면요 70 마이너스 70 곱하기 100분의 3. 그래서 요게 변화한 양, 요게 감소할 때의 변화한 양이 돼요. 그래서 감소할 때는 변화한 양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를 우리 방정식에서 식을 세워서 풀 때는요, 이거 전체를 들고 식을 세우면 식이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방정식에서는요, 요 변화한 양만 갖고 식을 세우는 게 식이 가벼워져요. 전체 다 들고 다니면 불편하다고. 그래서 변화한 양만 갖고 식을 세우는 게 라이트합니다. 예? 자, 거기 보니까 1008번 문제 볼게요. 1008번. 1008번에 보면 어떤 상품을 원가에 15%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고 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정가에서 800원을 할인하여 판매하였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에 5%의 이익을 얻었다. 원가를 구하라. 그러면 원가 X라고 놓고 원가 X라고 놓고요. 자, 1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면요. 정가는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5. 얘가 정가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걔를 800원을 할인했는데 할인가는 X 곱하기 1 곱하기 100분의 10 빼기 800원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게 원가의 5% 이익이래. 그러면 원가 X에 대해 5% 이익은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 하면 요게 이익을 포함한 전체 가격이 되는 거야. 그죠? 이익을 포함한 전체 가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할인가가 얘랑 같다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 자,
15%의 증가한 양에다가 800원을 빼주면 5% 증가한 양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다 풀지 말고 야 원가가 x1이니까 이익에 해당되는 거 언제야? 얘 말고 얘 곱하기 x 곱하기 100분의 15. 이게 원가를 제외한 마진이라는 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거에서 800원을 줄인 것은 원가를 제외한 x 곱하기 100분의 5라고 요렇게 변화량만 갖고 식을 세우는 게 더 가벼워진다고. 지금 이거는요 이렇게 식을 세우나 이렇게 식을 세우나 사실 이거 전개해서 x를 없앤 식이 얘가 되는 거지. 그죠? 별 차이는 없긴 하지만요 뒤에 가서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요 요 원가를 제외하고 식을 세우는 게 분명히 편합니다. 예, 한번 가면서요 보도록 할게요. 자, 상문제 1011번이 있어.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가가 4,000원인 상품에 5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다시 정가의 X%를 할인하여 판매하였더니 원가의 20% 이익이 생겼지. 그죠? 그럼 얘는 물건 가격으로 식을 세우지 말고 이익만 갖고 식을 세우는 거야. 어? 야, 요게 변화량 이익에 해당되는 거잖아. 어? 자, 거기 식을 보면은요 1011번 원가가 4,000원이래요. 그런데 여기 5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지. 그죠? 그러면 정가는 4,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0인데 이렇게 식을 이게 정가야. 그죠? 근데 이거를 X% 할인했대. 그럼 여기서 X% 할인하면 할인가 이게 정가인데 이 정가를 X% 할인하면 이렇게 할인가가 되겠지. 그죠? 이 할인가가 얼마의 이익이 생긴대? 원가의 20% 이익이 생겼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를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이라고 식을 세워도 되지만 야 얘는요 요거하고 요거를 곱한 거는 잠깐만 쏘리 원가가 4,000원이지. 그래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좋겠다. 얘는 이익만 갖고 식을 세우기가 나쁘다. 이렇게 식을 세우고 풀어주면 되겠다. 뭐냐면 원가가 4,000원인 걸 50%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는데 잘 안 팔리니까 X% 할인해서 요게 할인가가 되는 거야. 이 할인가는 애초부터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거하고 똑같다. 식을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어요? 예, 풀기는 좀 불편하겠다. 그래서 자, 이 식은 그냥 풀만 할 텐데요. 이 식은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야, 양변을 4,000원으로 나누는 게 편하네. 그지?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100분의 x 1 더하기 5분의 1. 그럼 얘는 얼마? 얘는 2분의 3 1 빼기 100분의 x 5분의 6. 그지? 양변에 3분의 2를 곱해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럼 이쪽은 띵띵 1 마이너스 100분의 x만 남게 되고 이쪽은 요거 약분하면 2가 돼서 5분의 4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1 빼기 5분의 4가 얘 이쪽으로 이항했고요. 얘 이쪽으로 이항하면 100분의 x. 그래서 5분의 1은 100분의 x고요. 이런 식은 대각선으로 곱해서 5x는 100이라 x는 20. 이렇게 할인을 20% 한 거야. 예. 좀 힘들 텐데 그래도 잘 해봐.
알았죠? 예. 자, 이거 한 유형만 하고 뒤에 유형 두 개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풀어봐요. 유형 하나만. 네 문제 더 풀어서 마지막 가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푸는 유형이 아까 얘기했듯이 변화량만 적으면 편한 꼴이에요. 1012번. 제일 어려운 꼴이죠. 요 앞에 거하고 8번 유형, 9번 유형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신경 써서 풀고요. 잘 모르겠는 건 테스트 보기 전에 질문하시도록 하고 다음 수요일날. 자, S중학교에서 올해의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8% 증가했대.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은 플러스 8%였대. 여학생은 어떻게 했대? 10% 감소했대. 마이너스 10% 했답니다. 자, 작년에 전체 학생이 820명이고 올해는 10명이 감소했다.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합니다. 이 문제에서요, 얘를 x로 놓으면 이쪽 걸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작년의 여학생 수를 x라고 놔요. 그러면 작년에 합쳐서 820명이었으니까 남학생 수는 820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자, 8% 증가했대잖아. 그럼 증가량만 쓰면은요, 100분의 8 곱하기 82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런 다음에 10% 감소한 건 마이너스 100분의 10 x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작년에 820명이었는데 10명이 감소했대잖아. 그래서 이 변화량이 마이너스 10이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운 게 변화량만 갖고 식을 세운 겁니다. x의 820 남학생 수가 8% 증가하냐, 증가량, 감소량은 마이너스로 표현해서 10% 감소하냐, 그게 전체 인원으로 마이너스 10이 됐다. 이렇게 세우자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이 스타일 문제는. 자, 이거 풀려면 어떻게 풀까? 양변에 100을 곱하는 게 편하겠네, 그죠? 일단 여기다 100 곱하고, 여기다 100 곱하고, 여기다 100 곱하고. 자, 그럼 얘는 8 곱하기 820은 얼마야? 6560 마이너스 8x 빼기 10x는 마이너스 1000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8x는 이거 넘어와서 마이너스 75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x는 양변을 마이너스 18로 나누니까 x는 18분의 7560이 되겠네. 오이씨, 약분하기 힘들어. 일단 9로 약분할게요. 이거 2로 약분하니까 이거 2로 약분하면 9, 2로 약분하면 3780. 그런 다음 얘를 9로 약분하면 얘는 420. x가 420이에요. 그런데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올해 여학생 수는요, 420에 1 마이너스 100분의 10. 이렇게 표현해야 올해 여학생 수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420 곱하기 10분의 1 빼니까 10분의 9. 360에 18 더하니까 378명. 올해 여학생 수 378명. 이렇게 풀어주셔야겠네요. 좀 여러분한테 힘든 시기인데요, 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뒤로 넘겨봅니다. 뒤로 넘겨보면 역시 1015번 문제. 기말고사에 수능이 있는 데는 꼭 낼 겁니다. 알았죠? 이 유형의 문제는 꼭 낼 거라고. 자, 어느 중학교에서 올해의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5% 감소. 똑같은 문제는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5% 감소, 마이너스 5%라고 쓸게요. 여학생 수는 증가하구나. 남학생 수는 5% 증가, 여학생 수는 4% 감소.
전체 학생 수가 작년과 똑같았대. 자,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래. 그럼 여기를 x라고 놓는 게 아니라 여기를 x라고 푸는 겁니다. 예. 근데 전체가 몇 명이야? 630명. 그럼 여학생은 630 마이너스 x. 그러면 남학생 증가량은 100분의 5x가 증가량이 되겠지. 여학생 증가량은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4 곱하기 630 마이너스 x. 이게 0이 되는 거죠. 똑같았다니까 인원이. 그래서 변화량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푸는 방법은 양쪽에 100을 곱해요. 100 곱하고 100 곱하고 얘는 100 곱해봐야 0이네. 자, 그럼 얘는 5x 마이너스 4랑 얘를 곱하면 25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x를 곱하면 플러스 4x 0. 9x는 2526. x는 280명. x는 280명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답이 아니지 또. 야, 이 x는 작년 남학생 수잖아. 그지? 근데 구하라는 건 올해 남학생 수니까 5% 증가해야 되니까요. 28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 계산해야 얘가 올해 남학생 수가 되겠지. 요렇게 곱하면 280이고요. 더하기 요렇게 곱하면 280 곱하기 100분의 5. 요거 약분하면 20이 되니까 요거 약분해서 14명. 그래서 294명이 올해 남학생 수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유형 이렇게 8, 9번이 제일 어려웠고요. 9번 유형은 이렇게 변화량만 계산하는 게 포인트야. 예. 자, 그런 다음에 과부족에 대한 문제. 자, 1016번. 자, 1016번 보니까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 주는데 5권씩 나누어 주면 4권이 남고 8권씩 나누어 주면 11권이 부족하다. 한 사람이 6권씩 나누어 주면 몇 권이 부족하다. 지금 얘는 학생하고요. 공책 수가 있는데 학생 수를 x라고 놓고 이 공책 수로 식을 만드는 거예요. 예. 자, 공책 수는 어떻게 될까? 5권씩 나누어 주면 학생 x명에게 5권씩 나누어 주면 5x권 나누어 줬지. 그죠? 그러고 났더니 4권이 남았대. 그래서 공책 수가 이만큼이 되는 거야. x명에게 5권씩 주고 4명이 남아. 4권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8권씩 나눠주면 8x인데 11권이 부족하대죠. 학생들이 8권씩 받으면은요 11권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야 이게 공책 수가 또 되는 거죠. 둘이 갖다 놓을 수가 있겠다. 예. 자, 얘가 이쪽으로 이항해서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얘가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5. 그래서 x는 5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는 5명이야. 자, 근데 검산경 5명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9. 5명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9. 그래서 공책 수는 29권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예, 구하라는 건 뭐예요? 자, 한 사람이 6권씩 나누어 주래. 그럼 29권을 5명에게 6권씩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니? 한 권이 부족하겠죠? 30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몇 권이 부족한가? 한 권이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다. 그래서 학생 수하고요 공책 수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 네. 오늘 마지막 가이드 문제입니다. 1020번 문제. 자, 여기는 학생하고 의자가 나와요. 의자에 학생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는 의자 수와 학생 수가 나오는데 거꾸로 의자 수를 x라고 놓고 학생 수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한테 학생을 나눠주는 거지.
학생한테 노트를 나눠줬잖아. 이번엔 의자한테 학생을 나눠주고 앉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당의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5명씩 앉혔대. 의자가 X개인데 5명씩 앉히면 5X명을 앉힌 거지. 그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나왔어. 학생들이 몇 명이 남았어? 12명이 남은 거야.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X개 의자에 5명씩 앉히고 12명이 더 많은 거야. 근데 몇 명씩 앉히니까 6명씩 앉히니까 야,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6명씩 앉히니까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았대? 5명이 앉았대. 여기 빈 거예요. 의자가 2개가 남았대요. 그러면 지금 의자 수를 X개라고 놨을 때 얘는 X 빼기 3개가 되겠다. 그죠? 네. 2개가 남고 마지막 의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X 빼기 3개에 6명씩 앉고 5명이 더 앉은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학생 수가 돼. 둘이 합하라고 놓고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5x 더하기 12는 6x 빼기 18 더하기 5가 돼서 이게 1로 넘어가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이게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25. 그래서 x는 25. 학생 수는 25가 되겠네요. 의자 수는. 그럼 여기다가 25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얼마야? 75에 11을 더하니까 87. 학생 수는 87이네. 의자는 25개가 되겠다. 뭘 구하라면? 학생 수. 그렇지. 창피해. 125 더하기 10이니까 137이었다. 죄송합니다. 아우씨, 마지막 문제를 틀렸어. 자, 여기까지. 선생님, 요 문제, 칠판에 있는 문제부터 자 풀고 가세요. 요거 4개만 풀고 가면 될 것 같아. 나머지 집에서 잘 마무리해갖고 와요. 이거 4개만 풀고.